네, 그러면 다들 오신 것 같으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행사 전반적인 진행을 맡게 된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사무국장 김보연입니다. 네, 본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남북 청년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하순 박사님과 기획팀 그리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주셔서 행사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신 청년단체 봄과 구로 청년 체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남북 소통 단절의 문제를 해소되기를 바라며 특히나 남북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은 보시다시피 각 공동 주최 측 단체 소개와 함께 다가가다, 마주보다, 같이 걷다 순서로 행사가 진행되며 2시간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세 단체가 함께 협업하여 완성한 세미나입니다. 간단히 세 주최 측 소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는 제가, 그리고 탈북청년단체 봄은 심진성 대표님, 구로청년단체 구로청년체험은 이학준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먼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는 성공회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번 세미나 공동 주최 및 주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획은 김하순 선생님께서 연구 책임자로 계셨던 세습되는 직업 계층과 변화 연구팀에서 맡았고 저를 포함하여 김다혜, 김주열 연구보조원 분께서 이번 행사에 자료집 제작과 영상 기록, 편집 등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탈북청년단체 봄의 심진성 대표님께서 단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단체는 좀 비영리 기관 법인으로 된 단체로 작년에 사회 출범했고요. 단체의 이름은 봄인데요. 봄 하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거 맞습니다. 계절 봄이고요. 저희가 봄이라고 단체 이름을 짓게 된 계기는 다들 좀 청년기, 정체성 혼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겪는데 저도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체성 혼란이 좀 왔었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당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제가 또 전공이 정치 외교다 보니까 조금 한반도 현황에 비추어서 나의 정체성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 그래 봄이라는 정체성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봄이라는 정체성으로 조금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대학교 들어가 동아리도 만들고 그렇게 시작돼서 사실 사회 작년에 좀 뜻맞는 친구들과 함께 봄이란 비영리 단체 설립까지 왔어요. 한반도의 현황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어, 특징 지어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동결, 예, 혹은 또 냉함. 사실 분단 체제에 의해서 70년이라는 공백이 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좀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한민족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좀 많이 어, 훼손됐잖아요. 그래서 좀 서로 왜곡되게 또 편견과 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들, 물론 뭐 그대로 인식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쌓이고 겹겹이 쌓여서 그게 경직되고 경직된 것들이 어떤 동결과 냉함 이러한 한반도의 현황이 아닐까 그런 차원에서 좀 분석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한반도의 동결과 냉함이라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따뜻한 봄이 사실 필요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갖고 가게 됐고요. 그러면 저를 비롯한 탈북민들도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을까? 물론 개인마다의 정체성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달란트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에 놓고 봤을 때 탈북민들의 가치 이런 걸 좀 분석해 봤는데요. 뭐 가까운 데서부터 저를 통해서 주변의 남한 사람들이 그동안 70년간의 어떤 그 공백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SNS나 뭐 언론을 통해서 뭐 아니면 예전에 북한 교육이라든가 반공 교육을 통해서 되게 왜곡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탈북민들을 통해서 어, 그런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것들을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얘기해 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있는 자체, 존재 자체로 이 시대에 이러한 가치를 부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자원인데 이 자원을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너도 나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끼면서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에 한반도의 시대적 어떤 그런 필요적 정신에 조금 기여해 보는 어떤 액션을 취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청년들이 사실 대학교 때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학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 결국은 우리가 무지를 깨우쳐야 된다라는 어떤 깨달음을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북한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왜곡되게 편견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 뭐 북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교류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조금 들여다보는 어떤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왜곡된 것들은 이렇게 바로잡고 부족한 지식은 이렇게 채우면서 조금 지평도 좀 확장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청년의 어떤 통일 준비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일단 학술회의, 독서 모임이라든가 저자 강연도 불러서 아니면 전문 통일 강사들 불러서 그런 활동도 했었고 그거를 대학교 내에서 뭐 연합 동아리도 같이 이렇게 다양한 대학교들이랑 같이 했었어요. 뭐 사랑의 밥차 뭐 유니시드라는 단체랑 협약해 가지고 같이 협력 차원에서 서울 노숙자 봉 뭐 노숙자 밥 나눠주기 봉사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 그 외에 또 저희가 남과 북의 체육 교류 네 그래서 남북 출신 청년들과 함께 대학생 청년들이 함께 뭐 여름에 1회씩 체육 대회도 한 번 하고 또 내 캠퍼스 안에서 북한 음식 축제 기간에 북한 음식도 만들어서 축제 기간에 선보이고 이런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작년에 저희가 사회에다가 다시 비영리 그러니까 법인으로 된 비영리 단체로 지금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출범을 하고 지금 조금 더 기반을 준비하면서 다져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지금 저희가 한 11개 시즌의 독서 모임을 구성해서 또 독서 모임을 꾸준히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으며 또 이번에 또 함께하게 될 예, 청년단체랑 또 다양한 어떤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단체도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저희 단체가 봄이고 그래서 저희 비전이 공존사회 구현이에요. 그래서 봄 입고 하면 공존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봄에 사실 겨울이라는 어떤 얼어 죽어 있는 자연에 사실 봄이 오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연의 생명체를 불어넣잖아요.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한반도도 놓고 보면 사실 뭐 동결 냉함이라는 게 어떤 겨울 상태를 뜻하는데 그러면 봄이 필요하고 그 봄이 결국 공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공존 사회 구현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션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의논한 끝에 민주시민과 세계 시민의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민주시민과 세계 시민의 역량을 우리가 함께 키워가자라는 차원에서 미션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핵심 코어, 핵심 가치로 그런 어떤 민주시민과 세계 시민의 역량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고민하다가 저희가 추려낸 것이 7가지의 핵심 가치인데 그게 이해, 공감, 성찰, 지지, 사랑, 협력 이렇게 7가지의 저희 핵심 가치라고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구로 청년단체 구로 청년체험 이학주 대표님께서 간단히 단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구로 청년체험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학준이라고 하고요. 현재 성공회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설립한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 정해져 있던 활동이나 사업들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좀 진행하고 만들어 가고자 단체를 만들게 되었고요. 현재 저희는 다양한 지금 활동들과 사업들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로문화재단과의 구로구를 탐방하는 사업, 그리고 미얀마 사진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이 이런 세미나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한 인사드리고, 민주주의 연구소 특히 이제 저희 김보영 사무국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얻어가고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두 청년단체 그리고 민주주의 연구소가 또 다른 교류 세미나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계속해서 이런 활발한 교류를 바랍니다.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다가가다입니다. 다가가다는 청년의 자기소개를 바탕으로 행사의 처음을 알리는 부로 기획을 했는데요. 참여자분들이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키워드별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가까워지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한 분씩 불러드리며 마이크 음소거를 해제하고 짧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로 청년체험 단체 측의 소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성공회대 재학 중인 심지현이라고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청년단체 구로청년체험 부대표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만남을 통해서 즐거운 대화 그리고 좋은 인연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학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청년체험의 대표 이학준이라고 하고요. 저도 역시 22살 성공회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좀 더 저희가 책으로만 접하고 그리고 미디어로만 접하던 것들을 넘어서서 생생하게 서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는 그런 생동감 넘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년체험의 황영훈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0살이 되어서 성공회대학교에 입학했고 또 어떻게 연이 닿아서 구로 청년 체험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 황영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자리도 되게 우연하게 알게 되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미디어를 통해서만 봤던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보험단체 측의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줌 모임을 통해서 남북한 청년들이 또 고민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런 걱정들 그리고 또 관심사들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현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재학 중인 장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이랑 만날 기회도 없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자리가 사실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또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북에서 왔고 또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또 이게 소통을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인데,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고요. 어, 어떤 얘기가 또 이제 풍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 또 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수경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서강대학교 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에 재학 중인 한수경이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남북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런 자리 한두 번 참여해 봤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관심, 통일,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지식이 참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 청년으로 살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참여자분들께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소개만으로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직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몇 가지 대화 주제, 특히나 요즘 관심사를 바탕으로 제가 사전에 드렸던 그 키워드가 몇 개 있었죠. 그것을 바탕으로 키워드들을 하나 골라 답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걸로 서로의 관심사가 같은지 혹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등을 공유하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그 자료집에서도 보여드렸는데 키워드가 주로 고민과 진로 취업 그리고 취미, 힐링으로 크게 묶이더라고요. 대부분 공통 관심사가.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학준 님부터 최근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를 서로에게 공유해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의 고민이라고 한다면은 이 단체 운영과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학업을 같이 하는 것에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요. 단체 운영을 하면서 학업을 같이 병행한다는 게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냥 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떨어지는 성적을 보면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성적표가 균형이 잘 없더라고요. A 플러스도 있고 F도 있고 성적표가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될지는 알면서도 단체 운영이 또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어떻게 또 이거를 해야 할지, 또 어떤 거를 줄이면 좋을지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좀 줄여가지고 단체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 또 거기에 대한 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청년이나 대학생의 주로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학업에 심지어 다른 일을 병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역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으신 참여자 한 분이 계실까요? 제가 한 분 지목을 해볼까요? 장현님께서 혹시 이런 학업에 대한 고민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냥 매 학기 버틴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그냥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너무 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냥 앞서간다라는 마음 자세보다는 그냥 잘 따라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네. 확실히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진로랑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는데 김주현님께서 취업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셨는데 취업에 대한 고민 자세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졸업을 지금 한 학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금 제일 큰 관심사가 취업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저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졸업생들이 다 고민하고 있을 주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는 사실 취업밖에 생각나는 게 크게 없어요. 모든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도 일단 취업이 가장 큰 우선순위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올 질문에도 약간 취업 일자리에 대한 약간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청년들의 고민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심지현님께서 관련된 의견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지. 저는 아직 취업을 앞두고 있진 않지만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취업이 다가올수록 더 헷갈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분야로 가야 될지, 이 전공을 살리는 게 맞을까? 또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게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취미 힐링에 대해서 되게 길게 답변을 달아주셨던 심지현님께서 여기에 대한 취미 힐링에 대한 관심사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취미이자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전 사진 찍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도 걸어다니다가 핸드폰 거의 들고선 카메라 켜고 걸어다니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사진 찍어서 SNS 올리는 걸 취미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여러 활동하다가 서울 곳곳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고, 저만의 시간을 갖는 게 어렵더라고요.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잠깐 휴식 갖거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록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고 있고, 그리고 사진 찍으면서 그 SNS에 올릴 때 시간 없다는 핑계로 글이랑 같이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글과 함께 남기면서 그때의 그런 뭔가 느꼈던 것들을 함께 기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취미랑 힐링에 대해서 한수경님께서 의견을 함께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저도 취미가 좀 그때그때 좀 바뀌는 편이긴 한데, 저도 한때 사진이 엄청난 저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사진을 예전처럼 정성 들여 찍는다기보다는 그냥 나 여기 왔어 라는 기록의 의미로 찍기 일수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에도 저도 되게 공감을 했는데, 취미를 갖는 건 굉장히 어떤 삶의 쉼표 같은 의미가 되어줄 수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함께 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저도 요즘 삶에 치여서 이런 사는 것보다는 어떤 균형이 잡힌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그랬을 때 건강한 이런 마음가짐이 뒤따를 수 있겠다라는 걸 많이 느껴서, 네, 저도 취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취미를 가지는 게 그 진로나 뭐 학업 같은 고민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여기까지 1부의 키워드 대화까지 나눠봤고요. 모두 다양한 키워드를 관심사로 뽑고 제각기 다양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들어보면 저 또한 그렇고 모든 청년들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또 비슷하게 힐링을 하면서 그 고민을 극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오늘날 청년들이 서로 소통을 잘 못해왔던 것 뿐이지 함께 이야기해보면은 꽤나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3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질문은 제가 두 가지, 나에게 무엇이 생긴다면 무엇에 도전해보고 싶다. 그리고 오늘날 청년으로 사는 것은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빈칸을 채우고 이유를 알려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또 신기하게 제가 사전에 자료집 보내드렸던 걸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이 두 가지에 세 분 이렇게 딱 맞춰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제가 놀랐던 점이 기획단이 답변을 취합해보니 나에게 무엇이 생긴다면 뭐뭐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뭐 여행을 가거나 파일럿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날 청년으로 사는 것은 뭐뭐라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는 청년으로 사는 게 불확실함 그리고 불안정함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것 같다고 또 맥락을 동일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서로 되게 청년들끼리는 많이 생각과 의견이 통한다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분씩 왜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에게 뭐뭐가 생긴다면 뭐뭐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던 분들부터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님께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나에게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파일럿에 도전해보고 싶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사실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어릴 적부터 제가 간직한 꿈이기도 하고 제가 그 탈북을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집안의 내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히 예국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파일럿이 되는 것에 엄청난 조건이 붙는다 해야 될까요? 그 거의 사실상 저로서는 집안에 약간 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되는 것 자체가 약간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약간 탈북을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도 있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사실 본인이 노력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직접 현실에 부닥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경제적인 그런 사정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이 질문에 그렇게 답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한국에서 그 항공운항학과를 가야 되는데 그 탈북민들은 사실 못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그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더욱더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이유로 사실상 파일럿의 꿈을 접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를 기준으로 목표가 이룰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학주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는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여행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행을 하려면은 좀 경제적인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은 돈이 생겨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은 세계 일주를 도전해보고 싶은 게 우선은 저희가 흔히 여행을 가더라도 많이 가는 곳이 제주도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같이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한 곳을 많이 가는데 거기보다는 저는 좀 더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그런 장소를 같이 좀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해보고 싶어서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현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학준님이랑 같은 이유를 썼는데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저도 여행이라는 도전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유는 좀 너무 다양한 것들을 제가 다양한 것에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우리가 뭐 자연을 보고 어떤 또 새로운 건물 또 멋진 환경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또 바라보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싶어서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고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질문 나에게 뭐뭐가 생긴다면 뭐뭐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거는 답변을 전부 들어보았는데요. 경제적 여유 그리고 그런 금전적인 게 항상 청년들한테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청년으로 사는 것은 뭐뭐라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에 심지연님부터 먼저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빈칸을 모험가라고 답을 했는데요. 저는 인생도 그렇고 지금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무언가를 자신이 바라는 것 이루거나 얻기 위해서 그런 퀘스트를 풀어야지 다음 단계,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 있다는 느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하고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그 이상을 도전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또 청년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황영훈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뤄낼 수 없는 확실성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글에 적었는데요. 그냥 우리 사회가 보기에 너무 경쟁적이고 막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다 특히 우리 청년 세대는 미래의 직업을 갖고 그리고 그 직업에서 또 안정적인 지위를 갖고 또 그렇게 안정적인 지위를 갖고 나면 계속해서 노년에 내가 풍족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지금의 시간에 희생을 하는데 사실 나한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에 모든 게 불안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뤄낼 수 없는 안전성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시간을 희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수경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날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은 도전과 실패 연속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저희 청년기를 되돌아봤을 때 약간 이런 상황이 제일 잘 들어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서 많은 도전을 거쳐봤고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건 청년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물론 이렇게 불확실하지만 또 청년 시기에만 이런 불확실성에 도전할 수 있는 모험적인 이런 용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날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게 확실히 끊임없이 일을 하고 또 불확실함을 감내하면서도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런 걸로 모든 이 답변해주신 분들께서 공동적으로 답을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아마 듣고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심적으로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만나기도 전에 벌써 가까워져서 마음이 한 곳에 모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답변이 너무 비슷하고 해서 되게 잘 통하구나, 청년끼리는. 네, 그런 느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면은 함께 논의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면 이야기해 보시다입니다. 네, 제가 여기에 다양한 질문을 취합받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수경님께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한 분씩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수경님께서 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싶으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 사전 설문지를 작성할 즈음에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요즘 뭐 그게 10년 전에 작성된 통계를 바탕으로 적었던 기사인데도 그때 이제 우리 2030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부정적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통계를 담은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10년 전 통계가 이 정도라면 10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높아질 리는 없을 텐데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세미나 취지에 맞을 것 같아서 한번 현실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어서 적었어요. 네, 저도 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직접적인 주제를 가지고 양 단체에서 함께 활발히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학준 대표님부터 혹시 의견을 여쭤보아도 될까요? 통일에 대해서 솔직히 현재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통일을 반대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청년층에서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재 사는 삶이 살기 퍽퍽해서 뭔가 그것까지 신경 쓰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뭐 한민족이라는 걸 떠나서 이게 분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좀 여러 청년분들이 인식을 변화하는데 서로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현님 혹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물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사실 통일이 지금 2030 청년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통일이 실질적으로 된다고 해서 2030 세대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은 적거든요. 네,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심지연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다양한 문화가 모이면 더 넓어지듯이 공백기를 가진 그동안에 서로의 문화가 이제 통일함으로써 조금 어우러지고 더 넓고 서로 교류하면서 그런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주현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은 약간 젊은 청년들 쪽에서 계속 이야기할 때 통일하면 계속 경제적인 득실이 뭐가 있냐를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한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약간 우리의 민족적 약간 당위성으로 우리는 통일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남과 북 모두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그건 당연히 우리 세대 앞에 주어진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 앞에 그 당신들은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했냐 그런 미래 세대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통일을 위해서 각자 노력하고 또 아니면 각자 힘으로 부족하다면 우리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모임이라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 곳에 모으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영훈님 의견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창현님이 말씀해 주신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 통일의 무게를 2030 세대들이 중심적으로 지게 될 거라는 게 되게 많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저도 항상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한민족인데 통일을 해야지 이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족도 단일성도 있고 지금 뭐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는 국방비나 아니면 국민들의 평화 이런 것도 되게 통일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여러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통일을 한 거 보면 선례들이 지금은 되게 좋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쳤잖아요.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친 세대는 책임을 지고 그 통일이 됨으로써 얻는 이익은 똑바로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사실 통일을 하기가 두려운 그런 생각은 확실히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통일을 돼야 되긴 하는데 사실 내가 죽은 뒤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사실 딱 그 말이 우리 청년 세대의 지금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청년으로 사는 게 경제적인 여유가 중심이 되어서 그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 그런 금전적인 것에 갈증을 느낀다던가 혹은 청년으로 산다는 게 불확실성 때문에 계속 불확실성을 감안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조금 고민이 되거나 당연시 받아들여진다던가 그런 청년들의 지금 불확실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도 조금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활발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려운 주제였을 텐데 네, 활발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1부는 이렇게 각자 다양한 생각 그리고 생활을 기반으로 한 혹은 취미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주제를 다루면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런 워밍업을 기반으로 2부에는 1대1 대화를 중심으로 한 네, 질의응답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 같고요.